예, 뉴스 브리핑 5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1부, 2부, 3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부, 3부, 4부를 먼저 찍고 1부에 해당하는 생방송을 11시 20분에 찍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이 저 먼 데라 가지고요. 갔다 오는데, 갔다 왔다만 해도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가서 대기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오후에 와서 다시 방송을 찍습니다.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할 때 황장수가 성과를 그대로 냈다, 이렇게 화면에 그대로 나갔다 이러는데요. 뭐 제 성질 더럽습니다. 그걸 뭐 부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사실이고요. 저는 제 스스로는 성질이 더러워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또 지금 갖춰진 환경이요, 이런 단순한 일조차 이렇게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은 저도 사람이니까 스스로 짜증이 좀 납니다. 그렇다고 그걸 지금 고치기 위해서 대변화를 하는 것도 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질이 더럽다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고, 저를 갖다가 좀 두들겨 잡으려는 사람도 절마 성질 더러워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옛날에 검찰청에 갔어도 부당한 일을 하길래 문을 걷어찬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은 뭐 더럽다라는 것은 인정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진중권 씨가 토론하다가 나가버렸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아까 제가 3부입니까? 친박 비박하는 그 꼬락서니가 좀 우스워서 뭐라 했는데요. 또 말들 함부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 들을 만큼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 살지도 않았고, 저는 제 소신과 신중한 고민 끝에 나름 판단한 거고, 내 판단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후회 안 할 거고, 저는 이 지금 정치판에 어느 정파, 어느 계파의 수장 보스한테도 굽신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들도 현직이 뜰 때 몇 명 만나봤는데 그 앞에서도 할 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장수 무슨 뭐 이리 가면 고립된다. 내가 고립되면 또 뭐하고 안 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정치하려고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나 한 표 달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홍준표한테 굽신거립니까? 한교안이한테 굽신거립니까? 예? 김무성이한테 굽신거립니까? 그럴 이유 없어요. 한국당에 가서도 내 할 말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정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질이 더러워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입 바른 소리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정치하겠다고 그 빌붙어서 뭐 덕 좀 보겠다고 공적인 방송하면서 온 사방에 붙어 먹는 사람들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공정한 척 방송하면서 뒤로는 여기저기 다 붙어 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한테는 뭘 어떻게 해보자고 연락도 안 와요. 왜? 황장수는 말해봤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래도 다들 붙어 먹는 세상에 안 붙어 먹고 뒷단에는 옳은 소리 한다는 사람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은 세상 아니에요? 그거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래요. 내가 무슨 아이고 내 탄핵 찬성해서 잘못했습니다. 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참되게 살 거니까 정치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럴 일 없으니까 꿈 깨고요. 오히려 날 설득하고 싶으면 좀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나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 만들어서 정치하기 전엔 정치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내 말고도 3개, 4개 쪼개졌는데 이 마당에 내가 정치하겠다고 뭐 만들고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자꾸 건드리면 이제 건드리는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제가 아주 씹어댈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좌빨 언론들도 저 안 건드리잖아요. 왜? 황장수는 저 건드리면 시끄럽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평론하는 사람이요,
일부러 건드려서 평론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된 사람 저는 절대로 공격 안 해요. 한때 안철수를 내 그래 싫어했지만은 안철수가 망한 뒤에 제가 짠해서 편을 들어줬고, 이재명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저 사람도 짠해서 내가 같이 가세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쪽의 흑막을 오히려 비판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자 안 건드리고요. 그리고 망한 사람 안 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길 바래요. 그러면 빨리 반문해서 문재인이 쫓아내던 힘 빼버리고 나면 그렇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절로 석방되게 돼 있으니, 예? 제 말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대요. 저 앞에 와서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차단해 버릴 작정이에요. 말 조심들 하세요. 자, 문재인이 유럽부터 저기 남미 그리고 뉴질랜드 참 요란하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가는 데마다 망신을 당했죠. CVID 하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조국 밑에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등 공직기강 문제로 지금 조국이가 야당에서 사퇴가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데 조국에게 꼭 청와대 공직기강을 강화해라고 오히려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집을 넘어서서 막 가자는 거죠. 자, 대검 감찰본부 조사가 나오면 전원 교체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거다. 왜 그 감사하면서 대검을 시켜가지고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마사지를 해서 중요한 거는 빼고 이제 껍데기만 살 남겨갖고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 끌고 대검 감찰에 맡겼습니까? 제 대검 감찰본부에 갔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검찰이 수사 잘못해서 조작을 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대검 감찰본부에 직접 갔던 사람입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진정하고 올바른 수사가 결과가 나온다. 그건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거예요. 검찰에 있는 사람 정말로 대검 감찰이 감찰답게 감찰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조국에게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를 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자, 잘라야 될 조국한테 기강 확립을 하라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문은 귀국하기 전날 오후 늦게 임종석이 조국으로부터 사건 진행 경과와 특감반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그대로 시켰네요. 자, 문이 제대로 대통령 해먹으려 하면 임종석이하고 조국부터 잘라야죠. 벌써 잘라야죠. 나라가 이 꼴까지 왔으면 문은 임종석이하고 조국을 자르는 것이 문이 국민한테 해야 될 최소한의 사죄입니다. 그런데 조국이한테 기강을 확립하래요. 아, 조국이가 칼이 와, 너 녹슬었냐? 칼 좀 닦아가지고 목을 제대로 한 방에 좀 쳐라. 여기저기 시끄러운 놈 많네. 나한테 와요. 나 목 두꺼워요. 짧고. 그래서 내 목 아주 짧고 두꺼우니까 내 목 치러 오라고. 무슨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니 국내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이 문제 물으니까. 경제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와서는 기강 잡아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유임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임을 시켜요. 자, 온 사방에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사고를 쳐고 자빠져도 조국 위임에 기강 잡아. 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왜? 조국 하나 믿고 조국이가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이래가지고 나라 끌고 가고 있는데 조국을 쫓아내면 아침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앞에 언제 홍수가 닥칠지 모르니 조국이가 물 들어오는 거 다 막고 있어야 되겠지. 옛날에 관악구청장 하는 유종필 선생께서 옳은 이야기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입을 갖다가 다물고 있어도 물이 들어올 건데 입을 갖다가 파도를 향해 열고 있으니 얼마나 물을 먹었겠느냐. 그 물이라는 게 다 부패고 그런 겁니다. 문정권요, 조국이 못 바꾸지요. 왜 못 바꾸나? 조국이 바꿨다가는
아무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수습을 하려고 안 할 거다. 왜? 우병우절이 되는 꼴들을 봤는데 내가 수습 하나 해먹고 깜빡 몇 년 갈 일이냐. 그 이왕에 몸 다 베린 조국 데리고 갈 때까지 가보길 바래요. 자, 김성태. 제가 무슨 김성태 제일 비판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친박들은 나한테 뭔 불만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는데 김성태 대한민국에서 대놓고 나만큼 비판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당이 우경화해서는 안 된다. 계파 갈등 때는 100점 100패다 하는데 뒤에 계파 갈등 문제는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국당의 지향점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라 그랬어요. 옛날에 중도 실용 좋아하던 보수표 얻어서 당선된 사람 하나 있죠. 예? 다스가 직기인 이명박이. 이 양반한테는 정말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부끄럽습니다. 보수지만요. 자, 이 양반 촛불에, 광우병 촛불에 한 방 얻어맞고는 광우병 촛불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뭐라고 했습니까? 자, 무슨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더만 그 다음부터 중도 실용 상생을 들고 나왔어요. 한국당이 중도 실용 이래서 하면 이거 끝나버린 겁니다. 자, 우경화요. 지금이야말로 한국당이 우경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우경화를 해서 한국당의 정체성을 똑바로 세워서 문정권을 자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구 꼴통적 기득권적 문제에 대해서 2차로는 청산을 해야죠. 자, 오른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요. 자다가도요. 예? 오른쪽으로 들어 누워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오는 데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한국당 원내 총무라는 자가 이게 지금 우경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등기 없으면 공부라도 하든가. 예? 공부가 하기 싫으면 감각이라도 발달하든가. 자, 옛날에 한국 노총에서 있던 그 노조운동 하던 솜씨가 이 정치판에 좀 통하는 것 같으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지금이야말로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투쟁으로 문하고 붙어야지요. 그 다음에 무슨 친박이 올리, 비박이 올리 하는 거는 문 덜 내놓고 너끼리 싸워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 앞에서 저것끼리 친박이니 비박이니 자경하니 우경하니 지랄 발광을 하고 자빠졌어요. 첫날 만날 해봐라. 문재인 하나 당할 수 있나. 예? 이게 바로 문재인이나 좌파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좌파들 무슨 이재명이하고 문재인하고 싸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지금 한국당 내부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꼬라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또 그렇다 칩시다. 우경화를 해서는 안 된다. 참, 사상 서적이라도 하나 읽어본 사람인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김성태는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성기업의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이 너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제 욕을 처먹다 보니까 7일부터 유성기업 폭행 가담자들을 소환한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유성기업의 노조가 8년 동안 탄압을 당했다. 사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의 물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진보 매체라고 자처하는 좌파 언론들이 이걸 갖다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이 지독하게 한마디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 그래서 유성기업의 탄압받던 노조가 욱해서 경찰 앞에서 사람을 죽도록 패버렸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디인업계사 행안부 장관이 국민과 피해자에 사과한다고 노동부 장관이 간부 회의에서 엄정하게 조치해라고 민감용인은 3일이나 돼서야
노사 분규 현장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해라. 그러면서 이 공권력을 강화하겠다 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경찰들을 갖다가 우습게 할 때 테이저건 활용 방안도 이렇게 고민한다. 이러니까 이제 좌파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눌 줄이야. 노동자가 뭔데요? 아니, 노동자가 뭡니까? 지금 온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노사 분규를 통해서 노동자의 세상이 마련될 거라고 봅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공산혁명을 하세요. 안 되니까 그때 그런 방식으로는요. 테이저건을 쏠 줄이야가 아니라 총을 쏠 수도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 앞에서 보라고 하고 사람을 팰 때 그 사람이 빚 받을 게 있는 사람이라도 빚 안 갚는다고 패스도 안 되고, 저들이 봤을 때 노조 탄압한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패스도 안 되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야 8년간에 무슨 노조 파괴자라고 지금 이번에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김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사람 이야기는 창조 컨설팅이라는 데가 노조 무슨 해체 컨설팅을 했다. 복수 노조를 설립했다. 직원 차량 사고가 났다. 27명 해고된 거는 2014년 이전의 일이고, 자기가 입사한 것은 2015년인데 왜 자기를 노조 파괴자라고 몰아가느냐. 그렇게 지금 이 맞은 사람은 진술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진술서에 발, 무릎, 머리, 주먹으로 가격을 온 사방에 다 했고, 입과 코에서 피가 쏟아져도 폭행은 계속됐고, 휴대전화도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여기서 죽는 거야 신어 가져와, 이렇게 협박을 했고, 사무실 집기를 앞면에 집어 던져서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고, 감금돼 있는 동안에 뺨을 때리면서 온갖 모욕과 죽을 만큼의 모멸감을 부하 직원 앞에 줬고, 눈깔 깔아 이 새끼야 내 딸은 무사할 줄 알아 등의 말도 들었고, 검은색 옷과 모자를 쓴 사람을 쳐다도 보지 못하게 했고, 핏자국을 지운다고 물 청소를 하고, 그리고 피 묻은 종이와 천을 수거해가는 모습이 우발적이냐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런 현장을 경찰이 보고 있었다면 당사자가 아주 나쁜 놈이라도 그건 또 그거대로 가려야 되는 거고, 법은 항상 눈앞에서 벌어진 현장의 문제를 우선시해서 바라보는 거고, 그러면서 왜 팼냐 하면 이렇게 당해서 팼다 하면 그건 나중에 처벌받을 때에 참작 사유에 불과한 거고, 맞은 사람도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앞에서 일부러 공권력을 조롱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패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대낮에 아주 다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벌어진 폭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타느냐. 여기에 물을 타는 것들이 사람들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재수가 좋아서 앞으로 천신만고 끝에 보수 정권이 집권한다면 테이저건이 아니라 다수가 공권력을 위협하면서 폭행이나 법을 어기는 일을 경찰 눈앞에서 하고 있다면 그때는 총을 쏘게 돼요. 테이저건 그 한 명이 전기 잠깐 감전되는데 그래 한 명이 감전 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달라들면 테이저건을 갖고, 테이저건이 연발도 아닌데 됩니까? 총을 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총기 사용 지침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 노조가 아니라 거의 폭력배 생양아치들 아닙니까? 유성기업의 노조 중에서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와서 토론에 나오세요. 얼굴 가리지 말고. 세상에요, 억울한 사람이 당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요, 힘없는 사람한테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겁니다. 저는 그걸 세상이 원래 그러니 감수해라 말하나 고쳐나가지요. 나가야지요. 그렇지만 그 고쳐나가는 방법을 폭력과요, 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유성기업 노조요,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요,
문재인은 이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을 절대 못하죠. 왜? 지 대통령 만드는데 예? 그 추운 겨울에 버스를 갖다가 맨날 몇 달 동안 꽉 채워서 동원해서 촛불 들어서 쫓아내 줬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기왕에 정신 나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경두라고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군을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할 역량을 키워달라고 정군 주요 지휘관 모두 발언해서 했답니다. 한국군이 미군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역량을 키운다. 아니 무기가 쓸만한 건 다 미군 무기인데 예? 미군을 주도적으로 한국이 통제해요? 자, 이승만이 작전권을 미국에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지만은 전작권을 넘겨받아야 할 이 시점에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해야 된다. 문제는 무기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도 두 번째예요. 한국군이라는 것은 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월급 받아 먹고 어깨에 힘주려고 군대에 있는 자들이 군 상층부를 장악해서 똥개들처럼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바치면서 자기들이 이 군사 합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향군 회장이라는 작자가 엊그제는 문재인 되면 외국에 도망간다 했다가 이제는 문재인이 군사 합의 잘한다고 하고 있고 장관들이 문재인 들어서 송영무, 정경두 이 두 장관은 이 한 마디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국방과 안보를 해체하고 있어요. 솔직히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이 해체되는 겁니다. 장관들이 이 지경인데 밑에 있는 장성들은 어떻게 했으며 병들은 어떻게 했냐. 제가 생각을 할 때 북한이 하다 안 돼서 최악의 수단으로 이 지금 한강 하구도 열렸고 서해도 열렸으니 이쪽으로 기습을 해서 서해 5도와 수도권 일부를 점령했을 때 아니면 영종도 공항을 점령했을 때 한국군이 전투 능력이나 갖추겠는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나 있겠는가? 과거에 보면 이라크의 모술에 그게 2015년입니까? 이라크 모술에 미군이 남겨준 온갖 무기들 탱크 험비부터 헬리콥터까지 다 가지고 있던 이라크 군인들이 한 3, 4천 대는 IS가 습격을 하니까 그것보다 한 서너 배가 많은 이라크 군인들이 무기를 다 던져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이 함락되고 거기에 있던 금이 몇천억어치가 넘어가고 온갖 문화유산들이 다 그 박물관이 약탈당해가지고 뺏겨버렸습니다. 다시 재탈환하는데 한 2년쯤 걸렸어요. 그것도 이란에서 의용대를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미군이나 이런 쪽도 같이 옆에서 폭격하고 거들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신이 해제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소용이 없고 월남이 망할 때도 세계 4위의 국방력을 가지고도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를 정경두 혼자만 모릅니까? 그러면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군 상층부가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이 밥 주는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다가 꼬리 흔든다면서 나라의 국방을 해체하고 있어요.